자, 1장의 재무회계와 재무제표입니다. 자, 이 부분은 아주 기본적인 사항이니까 여러분 가볍게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1번은 재무회계 기초입니다. 자, 우리가 회계의 정의는 뭐죠, 여러분? 회계의 정의는 기업의 다양한 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회계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죠. 자, 기업의 거래를 식별 측정해서 회계 정보 이용자가 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업 실체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을 회계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기업의 회계 정보를 필요로 하는 정보 이용자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경영자도 있을 거고 기업에 돈을 투자한 주주도 있을 거고 채권자도 있을 겁니다. 자, 이런 경영자에게 기업은 기업의 유용한 회계 정보를 제공해주면 이 경영자는 기업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주주나 채권자 같은 이런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이 기업은 유용한 회계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보다 나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처럼 우리가 회계라는 것은 기업의 거래를 식별, 측정해서 회계 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러한 회계학이라는 학문을 우리가 크게 보면 회계를 재무회계와 관리회계로 구분할 수가 있죠. 자, 이 분류의 기준은 정보 이용자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 거죠. 자, 재무회계는 이 기업 실체를 둘러싸고 있는 외부 정보 이용자, 주주나 채권자 같은 이런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회계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보 이용자가 다수다 보니까 어떤 획일된 기준이 필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 회계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러한 정보 이용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줄 때 그 정보 제공의 보고 수단은 재무제표라는 거죠. 우리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와 같은 이런 재무제표를 보고 수단으로 정보를 제공해 준다는 거. 자, 그리고 보고 주기는 딱 정해져 있죠. 연차 보고하거나 또는 반기나 분기 보고를 한다는 거예요. 정보의 성격은 좀 과거지향적이다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자, 그와 반면에 우리 관리회계는 어때요, 여러분? 이 기업 실체의 내부 정보 이용자인 경영자나 종업원이나 이런 내부 정보 이용자를 위한 회계가 관리회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경영자에게 정보를 제공해 줄 때 이게 다수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획일된 기준이 없습니다. 경영자가 원하는 정보를 제공해 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재무제표를 꼭 보고 수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져 있는 양식이 없어요. 그죠? 기업 내부적으로 다 다르죠. 그래서 특수목적 보고서다 이렇게 해놨지만 일정한 기준과 양식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경영자가 필요할 때 수시로 보고하는 거죠. 그리고 정보의 특성이 좀 미래지향적이라는 특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경영자는 어떤 미래 의사결정을 할 때 필요한 정보를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보의 특성 자체가 좀 미래지향적이다라는 성질이 있다라는 거죠. 주의해야 될 거는 재무회계가 미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정보의 성격이 과거지향적이라는 것이지 우리가 손익계산서나 재무상태표나 이런 재무제표를 보고 미래 의사결정을 하는 건 맞습니다만 정보의 성격이 과거지향적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재무회계는 이처럼 정보 이용자가 다수기 때문에 어떤 회계 기준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 회계 기준을 우리가 기업회계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부 감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기업회계 기준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과 중소기업회계 기준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장기업의 경우에는 이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KIFRS를 적용받게끔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이런 조그만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규모가 크지 않은 법인이다라고 한다면 꼭 의무적으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할 필요는 없어요. 그죠?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영세한 법인 같은 경우에는 회계 처리를 좀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이제 예외적인 규정을 둔 게
중소기업 회계 기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전산세무회계 시험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교재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기준으로 작성되었다라는 것 좀 미리 말씀드리고요. 자, 그럼 우리 재무회계에서는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보고 수단인 재무제표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재무제표의 종류와 재무제표에 어떤 의의가 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니까 여러분 그냥 한번 가볍게 듣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재무제표는 어떤 것들이 있죠, 여러분? 크게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이 5가지를 재무제표라고 합니다. 자,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의 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의 현황에 대한 보고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의 경영 성과, 수익과 비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현금 흐름표는 우리가 손익계산서 같은 경우에는 발생 기준에 따라서 수익과 비용을 인식을 하지만 우리가 손익계산서에 작성된 단기 순이익은 진정한 현금 흐름을 보여주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현금 기준에 의해서 기업의 경영 활동을 영업활동, 투자활동, 그리고 재무활동 이렇게 활동별로 현금이 얼마 유입됐고 얼마 유출됐는지 현금의 흐름을 보여주는 보고서가 바로 현금 흐름표입니다. 그 손익계산서에 나와 있는 단기 순이익만으로는 기업의 영업활동을 통해서 현금의 흐름을 알 수는 없다 보니까 이 손익계산서와 현금 흐름표를 같이 병행해서 이렇게 어떤 성과에 대한 예측을 한다면 도움이 크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보완적인 어떤 현금 흐름을 보여주는 보고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본 변동표는 기초 시점의 자본과 기말 시점의 자본에 대한 이 변동 사항을 자본의 구분별로 자본금, 자본잉여금, 또 자본 조정, 기타 포괄손익 누계, 이익잉여금 이렇게 자본의 구분 항목별로 기초 자본과 기발 자본에 대한 변동 현황을 보여주는 보고서입니다. 주석은 재무제표 본문에 표시된 특정 항목 등을 부연적인 어떤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죠. 뭐 설명을 더 부연적으로 해주는 것을 주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재무 상태표인데요. 뭐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니까요. 가볍게 듣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재무 상태표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일정 시점의 재산의 현황을 보여주는 보고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무 상태표 차변에는 자산에 대한 항목들, 그리고 대변에는 부채와 자본에 대한 거. 그러니까 자산을 어떻게 차입을 해서 조달했는지, 사채를 발행했는지 이런 부채와 또 자본에 대한 이 조달 현황을 보여주는 게 대변 쪽이죠. 자, 그래서 우리 재무상태표의 자산은 1년을 기준으로 해서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이 된다라는 거예요. 유동자산은 또 어떻게 구분돼요? 당자산과 재고자산으로.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과 유형자산과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구분이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이제 뒤에 가서 이제 하나하나씩 배울 내용들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쭉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정도 한번 리마인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부채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이 된다는 거. 유동부채는 1년 이내에 상환해야 될 부채들. 뭐 단기차입금, 외상매입금 이런 것들이죠. 비유동부채는 뭐 사채, 퇴직급여 충당부채, 장기차입금 이렇게 1년 이후에 상환해야 될 부채들을 말합니다. 자, 우리가 자본은 어떻게 구분되죠, 여러분?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누계, 이익잉여금. 그래서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자본조정은 이렇게 주식회사가 회사와 주주와의 거래, 주식을 발행하거나 주식을 재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이런 자본 항목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본잉여금은 자본거래를 통해서 잉여금이 생겼을 때, 그리고 자본조정은 자본거래와 관련된 임시 항목들이나 자본거래와 관련된 손실 같은 것들을 우리가 자본조정으로 구분을 하는 겁니다.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은 미실현 손익을 말하는 거죠. 아직 실현되지 않은 손익을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으로 구분하고요. 이익잉여금은 영업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단기 손익을 이렇게 쌓아놓는 곳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 구조는 뭐 여러분 다 알 거고. 자, 그래서 자산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유동자산은 당좌와 재고로, 당좌자산은 판매 과정 없이 1년 이내에 현금화되는 이런 현금, 예금, 외상매출금, 받으러움 이런 것들이 이제 당좌자산에 해당이 되고요. 재고자산은 반드시 판매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현금화되는 거죠. 이런 원재료, 제공품, 제품, 상품. 자, 우리 비유동자산의 투자자산은 뭐예요, 여러분? 장기적인 투자 목적으로 갖고 있는 자산입니다. 그래서 뭐 장기 금융상품, 뭐 투자 목적으로 갖고 있는 토지, 건물과 같은 투자 부동산, 또는 우리 유가증권, 매도 가능 증권이나 만기 보유증권 이런 것들. 자, 유형자산은 영업활동의 사용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인데 물리적 실체가 있는 거, 뭐 건물, 토지, 구축물, 차량 운반구, 기기장치 뭐 이런 것들이죠, 여러분. 무형자산은 영업활동의 사용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인데 물리적 실체가 없는 거, 특허권, 소프트웨어, 뭐 저작권, 뭐 이런 것들이죠. 기타 비유동자산은 비유동자산인데 투자나 유형이나 무형자산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 비유동자산을 말한다. 보증금 같은 거 대표적으로. 그렇죠? 아주 기본적인 사항이니까 한번 가볍게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채입니다. 부채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이 된다는 거. 유동부채는 보호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해야 되는 이런 외상매입금, 뭐 지급보험, 단기차입금 이런 것들이요. 비유동부채는 뭐죠, 여러분? 1년 이후에 상환해야 되는 부채들이죠. 뭐 장기차입금, 뭐 사채, 퇴직급여 충당 부채, 뭐 이런 것들이 비유동부채에 해당이 됩니다. 자, 자본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회사와 주주와의 거래, 자본거래를 통해서 자본의 증감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자본거래와 관련된 건 우리 어떻게 구분해요?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으로 구분이 된다는 거. 자, 자본금은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액면금액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주와 우선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주라는 거는 보통주는 표준이 되는 주식을 말하는 거고 우선주는 어 이제 우선적인 사항이 부여된 주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그만 기업들은 이제 보통주만 발행을 하지만 주주의 입맛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 우선권을 부여해서 이렇게 우선주를 발행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본금을 보통주 자본금, 우선주 자본금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 있고요. 자본잉여금은 회사와 주주와의 거래인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 주식 발행 초과금, 감자차익, 자기주식 처분이익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자본잉여금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본조정은 뭐죠, 여러분? 그렇죠. 자본거래를 통해서 발생한 손실이나 임시적인 항목들. 어떤 게 있죠, 여러분? 주식 할인 발행 자금, 감자 차손,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자기 주식, 또는 우리 주식 배당과 관련된 미교부 주식 배당금. 자, 혹시라도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여러분 아직 공부하신 지 좀 오래됐거나 이런 내용들이 좀 어렵다 하더라도 뒤에 가면 다시 자세하게 이제 하나씩 공부할 거니까 가볍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꾸 말씀드리지만. 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은 뭐죠, 여러분? 이거는 미실현된 손익들이죠. 미실현된 손익들. 언제 실현될지 모르는 미실현 손익.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이나 유형자산의 재평가 잉여금.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개정 과목들이 되는 거예요. 이익잉여금은 이건 영업활동을 통해서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익잉여금은 크게 보면 이런 법정적립금, 의무적립금, 또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처분하기 전에 이익잉여금인 미처분 이익잉여금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구분될 수가 있고요. 만약에 회사가 수익보다 비용이 더 커서 단기 순손실이 발생했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미처리 결손금으로 구분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자본에 대한 구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재무상태표가 아닌 이제 손익계산서의 경우에는 자, 우리 손익계산서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정 기간 경영 성과를 보여주는 보고서죠. 그래서 수익과 비용에 대한 이런 내역을 보여주는 보고서인데 자, 그래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해서 우리가 순이익이나 또는 비용이 더 크다면 순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손익계산서를 통해서
기업의 어떤 미래 현금 흐름과 수익 창출 능력을 예측하는 데 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손익계산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수익과 비용을 우리가 좀 구분을 하고 있죠, 여러분. 활동별로. 수익을 영업활동과 관련된 영업수익, 영업활동과 관련이 없는 영업외수익으로 구분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상기업의 영업활동은 뭐예요? 상품을 파는 거, 상품 매출. 제조업의 영업활동은 제품을 파는 거, 제품 매출. 서비스 기업의 영업활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 용역수익이죠. 이런 것들은 그 해당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된 수익을 말하죠. 이런 것들은 영업 외 수익으로 구분을 하는 겁니다. 영업 영업수익으로 구분을 하는 거죠. 영업 외 수익이 아니라 영업수익으로 구분을 하는 것이고, 영업활동과 관련이 없는 수익들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영업 외 수익.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이 없는 수익, 뭐 이자 수익, 유형자산 처분이익, 자비익, 이런 것들은 영업활동과 관련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손익계산서의 영업 외 수익으로 구분한다는 거. 자, 비용은 영업비용과 영업외비용 그리고 법인세 비용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럼 영업비용이 뭐예요, 여러분? 영업활동과 관련된 비용이에요. 그래서 매출원가나 판매비와 관리비. 자, 우리가 상기업은 상품이 팔려 나가는 거죠. 그 팔려 나간 상품의 원가를 상품 매출 원가라고 합니다. 제조기업은 제품을 만들어서 갖다 팔아버리는 거죠. 그럼 팔려나간 그 제품의 원가를 제품 매출 원가라고 하는 거죠. 이런 매출 원가 비용도 영업을 위해서 발생된 비용이니까 영업 비용으로 구분하는 겁니다. 이런 매출 원가 외에 영업 활동에서 발생되는 판매나 관리 활동에서 발생되는 비용을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업을 위한 판매나 관리 활동과 관련된 비용, 뭐 급여, 임차료, 광고 선전비, 기업 업무 추진비, 세금과 공가 등등등. 자, 영업 활동과 관련이 없는 비용을 뭐라고 해요? 영업 외비용, 이자 비용, 유형자산 처분 손실,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 등등등. 이런 것들은 영업 활동과 관련이 없습니다. 자, 법인세 비용은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죠. 법인세 비용. 자, 손익계산서 한번 구분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자, 여러분, 손익계산서는 이 구조는 딱 찌르면 나올 정도로 이 구조는 외우셔야 돼요. 그렇죠? 자, 전산 세무 1급입니다. 저희가 이 정도는 여러분 지금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혹시라도 세무 2급 공부할 때 아직 암기가 안 됐다면 이 정도는 세무 1급입니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손익계산서의 구조인데요. 자, 가장 먼저 매출액이 기재가 되죠. 그래서 매출액. 자, 매출액이 100만 원이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자, 뭐 상기업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원가액에서 또 아주 상세하게 다룰 거기 때문에 제조기업은. 자, 상기업은 상품이 팔려 나가는 거죠. 자, 상품 매출 원가가 70만 원이래요. 그럼 여기 바로 밑에 상품 매출 원가가 기재가 됩니다. 그럼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 뺀 걸 매출 총 이익이라고 하죠. 자, 상품 매출 원가는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죠, 여러분? 기초 상품에서 단기 상품 매입액을 더하고 기말 상품 재고를 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기초에 30만 원의 상품이 있었고 상품 매입한 게 50, 기말에 남아 있는 게 10만 원이죠. 그럼 매출 원가는 70만 원입니다. 그래서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 뺀 걸 매출 총 이익이라고 하는데, 자, 주의하실 거는 이 손익계산서에 기재되는 매출액은 순매출액으로 보고되는 거예요. 우리가 순매출액이라는 건 뭐죠, 여러분? 총 매출액에서 매출 환입, 매출 애누리, 매출 할인을 차감한 금액이죠. 자, 그리고 상품 매출 원가를 계산할 때 이 상품 매출 원가의 단기 상품 매입액은 순매입액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순매입액이 뭐죠, 여러분? 총 매입액에서 매입한 줄 애누리, 그 다음 매입 할인을 차감한 후의 금액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 이익이 나온다는 거. 자, 판매나 관리 활동과 관련된 비용을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했었죠. 그래서 어떤 거예요, 여러분? 급여나 또는 뭐 임차료나 이런 비용들이 대표적인 판매비와 관리비가 됩니다. 그래서 20만 원이죠. 그러면 매출 총 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 뭐가 나와요? 영업이익이 나오는 거죠. 진짜로 기업이 영업 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이익. 자, 영업이익에서 영업의 수익을 더하고 영업의 비용을 빼면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법인세 비용을 빼게 되면 당기순이익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니까 전산 세무 1급 입장에서는 이 정도는 여러분 꼭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기초적인 내용이지만 한번 여기다 메모를 제가 해 놓은 겁니다. 자, 한번 읽어 보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재무제표의 종류를 보고 있어요. 그죠? 교재는 19쪽입니다. 자, 그래서 재무상태표에 대한 기본적인 구조, 손익계산서에 대한 기본적인 구조. 자, 그리고 재무제표에 해당하는 자본 변동표입니다. 자본 변동표는 일정 기간 동안의 기업의 자본의 변동의 현황을 보여주는 보고서예요. 우리가 자본은 어떻게 구분한다고 했었죠?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이익잉여금. 자, 이 자본의 기초 시점에 자본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기말 시점에 자본이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기초에 이 자본의 구분 항목별 요 금액과 기말 시점의 금액이 바뀌었을 거예요. 그럼 그 바뀐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그 이유에 대한 변동 내역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자본금이 늘어나겠죠. 이렇게 플러스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초의 자본금이 100원인데 유상증자를 20원 했다. 그럼 기말의 자본금이 120원이 돼 있겠죠. 이렇게 기초자본과 기말자본의 이 차이가 나는 이유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표를 자본 변동표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구조를 꼭 외울 필요는 없어요. 우리 시험 목적상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 참고하시라고 제가 여기다 양식을 해 놓은 거니까 가볍게 보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X1년도가 있으면 X2년도 것도 이렇게 자본의 변동 현황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와 있으시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현금 흐름표입니다. 다섯 번째는. 자, 이것도 가볍게 한번 보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시험 목적상. 자, 현금 흐름표는 일정 기간에 기업의 기업의 경영 활동을 영업 활동, 투자 활동, 재무 활동으로 구분해서 발생 기준이 아니라 현금 기준에 의해서 기업의 현금 흐름이 활동별로 각각 얼마가 유입되고 얼마가 유출됐는지, 그럼 현금 흐름을 보여주는 보고서예요. 우리가 손익계산서상의 당기순이익은 현금의 흐름을 보여주지 못하죠. 왜냐하면 손익계산서는 발생 기준에 따라 작성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현금 흐름을 보완적으로 볼 수 있게 해준 게 현금 흐름표예요. 자, 그럼 현금 흐름표의 기본 요소는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여기 이렇게 보시면 현금 흐름표 샘플을 제가 넣어놨어요. 현금 흐름표는 이제 간접법, 직접법, 양식이 좀 구조가 다른데, 제가 여기다 넣어놓은 거는 직접법으로 한번 보시라고 해놓은 건데요. 자, 일정 기간 동안의 기업의 경영활동을 이렇게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으로 구분해서 이 영업활동이라는 건 쉽게 생각하면 물건을 사고 파는 그런 활동을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활동과 관련해서 현금의 흐름이, 자, 이렇게 물건을 매출해 가지고 현금이 얼마가 유입됐고, 또 물건 매입이나 종업원에 대한 어떤 급여 등을 지급하면서 나간 현금 유출액이 얼마인지, 이렇게 그 밖에 어떤 영업활동과 관련된 현금 유입 유출액에 대한 이런 내역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생겼다라는 것 정도 보시면 돼요. 자, 투자활동. 투자활동이라는 거는 뭐겠어요, 여러분? 유형자산을 취득하거나, 유형자산을 취득하거나, 또는 뭐 토지를 처분했거나, 그렇죠? 지금 투자활동, 그러니까 뭐 설비에 투자를 했다든지, 그럼 설비에 투자를 하게 되면 현금이 유출될 거 아닙니까? 그죠? 또는 내가 갖고 있던 설비를 처분하면 이렇게 현금이 유입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이런 식으로. 자, 토지를 취득했다라고 하게 되면 현금이 또 유출되겠죠. 이렇게 현금이 또 빠져나갈 거예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현금의 투자 활동을 통해서 현금이 얼마가 유입됐고 얼마가 유출됐는지를, 현금의 흐름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재무활동. 재무활동이라는 건 자금 조달하는 거죠. 그래서 뭐 단기 차입금을 차입한다든지, 기업이 자금 조달을 위해서 사채를 발행한다든지, 주식을 발행한다든지, 이런 게 이제 재무활동과 관련된 어, 요소들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단기 차입금을 차입해서 현금이 얼마가 유입됐고, 또 단기 차입금을 상환하고 사채빚을 갚고
또는 우리가 유상 감자를 하고 그래서 현금이 얼마가 유출됐는지 이 유출액이죠, 그죠? 요 위에도 보시면 투자 활동으로 현금이 유입된 거, 투자 활동으로 현금이 유출된 거 이런 식으로 각각의 활동별로 일정 기간 동안에 현금이 얼마 들어왔고 나갔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현금이 얼마가 증가됐는지 또는 현금이 얼마가 감소됐는지. 그래서 기초현금에다가 자, 예를 들어서 뭐 기초에 현금이 100원이 있었는데 이렇게 현금에 이렇게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으로 현금이 30원만큼 플러스가 됐어요. 그럼 기말의 현금은 얼마가 돼 있을까요? 130원이 돼 있겠죠. 그래서 기말 시점의 현금. 그러면 이 130원의 기말 시점의 현금은 재무상태표에 현금으로 반영이 되는 거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재무상태표에. 이렇게 해서 또 연결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현금의 흐름을 활동별로 보여주는 보고서가 현금 흐름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년도 거, 단기 거 이렇게 비교식으로 이렇게 보여준다는 거. 그래서 뭐 너무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볍게 한번 이렇게 생긴 게 현금 흐름표구나. 그렇게 보시고 넘어가도 저희 시험에 큰 지장이 없습니다. 저희 전산 세무일급에서 현금 흐름표를 뭐 작성하는 문제가 나오진 않으니까요. 이렇게 현금 기준에 의해서 활동별로 현금의 흐름을 보여주는구나 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재무회계 기초 개념과 그리고 재무제표에 대한 구조에 대해서 한번 가볍게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강부터 구체적으로 재고자산이 뭔지, 당자자산이 뭔지 항목별로 하나하나씩 학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